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1일 벌써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평소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10일 오후 저녁 7시 반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원래는 보통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뭐 특별하게 회의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잡혀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한 3배 정도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회의에서 겨우 빠져나온 게 저녁 한 6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 급하게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거의 제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는 한 2.5%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한 2.7% 떨어졌고 S&P가 2.7% 떨어졌고 나스닥은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와 있던 시장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있으신 분들은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이 가끔 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는 또 쇼핑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상당히 3%씩, 나스닥 3%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크게, 하루 만에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말씀대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미국 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3%씩 4%씩 떨어졌다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셨듯이 뭐 하루에 10%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이고 어떤 정치인의 미국 대통령이라 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어떤 시장의 큰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서두가 좀 긴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일드맥스 ETF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일드맥스의 대표적인 싱글 본주 하나를 추종하는 ETF를 비롯해서 많은 ETF들이 월 배당이었어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주 배당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사실은 뭐 그 전에 SEC 파일링을 통해서 이런 배당 주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바꾼다는 건 사실 좀 이제 조금 충격을 오긴 왔습니다. 그래도 뭐 큰 변화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배당 했을 때 어떤 손실과 이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룹 1, 2 뭐 주간 분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포맷을 조금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후이가 지금 역대 최고 분배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기네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바뀐 거는 이겁니다. 그동안 월배당을 주다가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이게 이제 그룹을 다시 재그룹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룹 A, B, C, D, 뭐, 그래서 monthly, 그 다음에 weekly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룹 1은 지금 위클리로 그동안 해오던 위클리를, 그룹 1은 10월 14일부터 배당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배당 발표 화요일 날 나오고,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발표 나고 하루 뒷날 분배락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분배락 난 그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1에 투자하신 분들 YMAX, 그 다음에 울티, YMAC 같은 경우는 발표가 화요일 날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룹 1은 분배락이 발생할 때 그룹 2, 그죠? 10월 15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요 43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수요일 날 각 그룹별로 발표가 났죠. A, B, C, D. 근데 이번에는 요 44개가 한 번에 발표가 납니다. 10월 15일부터. 그래서 매주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그룹 1, 2의 발표가 나고 그 다음 날 분배락, 그 다음 날 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저는 뭐 울티가 있고 나머지 몇 개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라운드 힐에서 이제 이렇게 인컴 ETF YBTC, YH는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은 XDT, QDT, RDT가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이 WPay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weekpay, weeklypay, weeklypay. 어쨌든 간에 위클리 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거의 매일 발표가 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스케줄 상으로는 오히려 더 단순화 시킨 것 같아서 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주배당으로 했을 때 어떤 뭐 손실과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 배당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배당을 주니까, 즉 일주일에 한 번씩 현금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 복리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복리 계산기라고 하는 거를 있는데, 요게 복리 계산의 이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시작 원금을 만불 똑같이 주는 거죠. 두 개. 그리고 수익률이 뭐 1년에 10%, 연수익률이 10%, 그리고 복리를 횟수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4주에 한 번씩 복리를 한다라고 하면 13번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리를 재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년이 52주니까 52번을 복리를 할 수 있어요. 무려 4배나 더 많은 복리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투자 연수를 20년을 놓고 보면 만불을 투자해서 13번을, 그러니까 13번 4주에 한 번씩 우리가 복리를 그러니까 재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자동 재투자가 아니고 적립이 없다. 이거는 적립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금이 없이 만불만 가지고 이렇게 10% 연수익률 1년에 13번 재투자, 그죠? 배당금 재투자를 20년 동안 하게 되면 73,000불이 저희들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 배당을 했을 때 그러면 73,749달러예요. 실질적으로 422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주 배당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연 10% 13번 4번을 더 많은 그 복리를 하기 때문에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요. 0.57%.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수익률을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수익률이 연 10%가 아니고 연 30%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연 30%는 그냥 쉽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연 30%를 주면 벌써 3.7밀리언이 됩니다. 그죠? 37억. 20년 동안 연 30%.
자, 그러면 이것도 연 30% 우리가 주복리를 주배당으로 했을 때 얼마 차이 나냐면 3.9밀리언, 그래서 약 19만 6천 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연수익률이, 그러니까 연수익률이 저희들이 0.1, 그러니까 10%일 때는 차이가 0.5%밖에 안 났는데, 이걸 3배의 연수익률을 보니까 벌써 5%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만약에 50%를 해보자. 그죠? 50%를 하면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자, 이렇게 보면 15%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월배당과 주배당의 실질적인 차이를 보려면 이 연수익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월배당과 주배당에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15%. 15%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금액을 보십시오. 1억 8,200만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 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년에 50%씩만 늘릴 수 있으면 20년 동안 하고 나면 1억 8,200만 불의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저도 처음에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 공식은 맞아요. 공식에 대입한 거는 맞는데, 이 주배당과 월배당의 차이를, 실질적인 큰 차이를 보려면 연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연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때 주배당과 월배당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더라. 15% 정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배당이 월배당보다 더 좋은가? 주배당이 월배당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사실 그 연수익률이 크지 않다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아까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그 외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적립식 복리계산기 미국 SEC에서 제공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 만 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한 달에 우리가 보통 500불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500불씩, 그러니까 만 불을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한 달에 500불씩 저희들이 계속 그 적립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해볼까요? 20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stimated interest rate. 그래서 보통 수익률을 우리가 보통 한 10% 정도 해볼까요? 10%를 주고 variance range를 쓰셔도 되는데 쓰셔도 돼요. 여기서 1을 주시면 그러니까 8에서 12% 정도. 그리고 컴파운딩을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monthly, 근데 아쉽게도 weekly는 없어요. 그래서 monthl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 불을 시드로 해서 한 달에 500불씩 적용을 했을 때 20년 동안 interest rate은 우리가 수익률을 한 10% 정도 본다면 20년 후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10만 불, 그러니까 만 불을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500불씩 넣으면 20년 후에 45만 2천 불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립식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적립식을 한 달에 500불씩 적립을 했을 때 만 불이 45만 2천 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립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적립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45만 2천 불에서 7만 3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죠? 7만 3천 불. 그래서 적립을 하게 되면 긴 기간 2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금액을 계속 키워 나가시면 이런 식의 복리로 큰 그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젊으신 분들, 복리의 힘을, 이 적립식 복립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링크 주소는 여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주배당 전환의 손익은 주배당 월배당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지만 그 차이는 연수익률이 크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연수익률에 따라 연수익률이 적다면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10% 이하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립식 장기 투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잘 모르면 그냥 인덱스 펀드를 하시면 돼요. SPY, VOO, QQQ 이런 것들 그런 걸 하시면 적립식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든다. 방금 보셨죠? 5배의 차이, 500%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 그러면 싱글 본주 추종 ETF의 주배당 전환은 어떤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봐왔던 대로 어떤 한 달, 4주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일종의 그 버퍼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가 막 팍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4주 안에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매주 이게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쩌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옵션 트레이드, 옵션 매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변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또 변동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꼭 수익 전대로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생각을 이 일드맥스의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합성 옵션에서의 수익이 어쩌면 주 배당의 어떤 굉장히 큰 금고, 어떤 리저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합성 옵션의 이 익스파이어리는 보통 한 달이나 2달 후에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든지 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매주 나가는 그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어놨다. 예를 들어 후이처럼 돈을 많이 벌어놨다. 그러면 그 돈에서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주간 옵션에서 돈을 잃더라도 합성에서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크게 ROC에 손상 없이 내부를 보호를 잘 해가면서 적정 수준의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합성 옵션의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매매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크기를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ROC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래서 시장의 변화와 옵션 그 본주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ETF의 주배당 변화, EPF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일정한 분배금 지급이 사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진이 얼마나 적절하게 수익금과 수익금이 생겼을 때 그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매주 지급을 할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MSTY처럼 일부는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MSTY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STY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 매니저들의 적절한 수익금 분배가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주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주배당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수입 이상의 분배금이 계속 지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ETF 가격의 하향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주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안 되고 어떤 이렇게 이제 하락장을 맞아서 본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ETF는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전면적인 주 배당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해졌죠. 지금 ETF가, 그러니까 일드맥스 ETF가 지금 생긴 지가 벌써 2년 8개월, 3년 정도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커브드 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의 합성 옵션을 써서 하는 커브드 콜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ZEP나 ZEQ, 그 다음에 QYLD, XYLD, 요 정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1세대 커브드 콜 운영 방식이었고, 이런 합성 옵션을 이용한 상당히 높은 그 배당금을 주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경쟁이 전무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뭐 일드 부스트니 라운드 힐이니 렉스 쉐어라든지 이제 그 외에 많은 그 경쟁이 이제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라운드 힐에서 시작했듯이 이 위클리 분배금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되고, 또 울티도 위클리로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배당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 주배당 전환이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드맥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오는 분배금으로 다시 일드맥스를 사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우선 그 기존의 대로 요거는 이제 포맷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게 지금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9개가 이제 똑같이 그룹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작이 그룹 2가 이제 10월 15일 날 처음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트래킹한 대로 합성 옵션의 트래킹 결과가 여기 있고, 주간 옵션 트래킹, 그리고 누적 옵션 트래킹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짧게 보실 분들 이렇게만 보시면 오늘까지 옵션 매매 손익이 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하면 지금 그룹 C 이제 코니가 이제 4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코니는 4주, 그다음에 MST와 SMCY는 3주, 그리고 테슬리 스노이는 2주, 그리고 엔비디아, FB와 PLTY는 일주일치의 결과입니다. 이게.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빠르게 트래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이제 내부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MSTY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도 훨씬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고점이 8월 8일 날 5.6빌리언에서 지금 현재 2달 정도 지났죠. 2달 정도 지났는데 34%가 내부가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분배금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상당히 쉐어 숫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2억 9,500만 주에서 지금 2억 8,800만 주. 그래서 MSTR이 지금 본주도 가격이 지금 상당히 침체기를 겪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MSTY도 분배금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내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4%. 이제 또 이제 저가 매수 세력이 또 들어오고 해서 지금 쉐어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12달러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내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컨트랙트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을 이 일드맥스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겟책의 하나로 이렇게 주배당으로 바꿈으로 해서 좀 더 어떤 그 유도리 있는 매니지먼트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울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 3%, 전고점에서 3.7%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쉐어는 약 2.7% 늘었고, NVDY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7빌리언대를 잘 유지를 해서 지금 전고점이었던 8월 8일에 1.9빌리언보다 약 10% 정도 떨어졌고, 쉐어는 약 2%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준수한 것 같아요. 자, 코니 같은 경우도 7월 25일 날 전고점에 비해서는 14% 떨어져 있지만 쉐어 숫자는 약 7.5%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테슬리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 약 4% 현재 떨어져 있지만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쉐어 숫자는 약 11%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PLTY 같은 경우는 9% 정도 전고점에 대비 9% 떨어져 있고, 쉐어 숫자도 약 2.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SMCY는 지금 상당히 잠깐이나마 이번 주에 약 3.7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많이 줄었네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래서 결국에는 9월 26일에 전고점 비해 5.7% 떨어져 있고 쉐어 숫자는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경쟁에 따른 경쟁이 점점 심화돼서 그런지 일드맥스는 그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약 두세 달 정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여기서 이 옵션 매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9개의 종목을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인 포맷은 같아요. 기본적인 포맷은 같았는데 이전에는 여기 보이는 이 정보들이 4주치를 모아서 본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주일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합성 옵션에 대한 트레이드의 결과가 여기 나오고 여기에 서머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클리 콜은 두 개를 같이 합합니다. 이 커브드 콜에 대한 지금 이번 주까지 10월 10일까지 2주 동안의 결과를 합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산 손익은 테슬리는 현재 커브드 콜에서는 약 7.3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고 있고 주당 약 4.8센트 정도가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도 약 2.3밀리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고 약 1.5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테슬리는 지난 2주 동안의 결과가 현재 주당 약 2.5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스노이도 마찬가지로 합성해서 0.439 4.3센트 손실 발생이 됐고 커브드 콜에서는 약 74센트의 돈을 잃었지만 콜 스프레드에서 약 15센트 정도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합성 옵션에 오픈되어 있는 3,598개의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30불인데 약 12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미실현 이익이 77센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합성 옵션에서 배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현재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다 낮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큰 수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NVDR 보겠습니다. NVDY도 합성 옵션에서 뭐 거의 5.8밀리언 정도 이번 주에 트레이드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 5.2센트 정도 수입을 발생을 시켰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두 개의 합성 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65, 170에서 각각 $18 그리고 $13 정도 수입을 발생을 해서 미실현 이익이 약 1.34달러 정도가 있고 실현된 합성 옵션의 이익은 5.28센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주의 수입은 합성 옵션에서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커브드 콜에서 약 14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어서 약 12센트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 약 4.48밀리언 돈을 잃고 4.24센트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토탈 NVDI는 첫째 주를 합성 옵션에서 5.2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약 8.6센트 수입을 해서 약 13.96 거의 14센트 정도의 수입을 확정을 시켰고 여기에 현재 1달러 이상의 미실현 이익이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합성 옵션에서 어떤 이렇게 큰 어느 정도 저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NVDI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FBI도 현재 합성에서는 뭐 거의 의미 있는 트레이드는 없었고 커브드 콜에서 약 1.9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익을 받고 약
16센트 정도 수입을 받죠. 그러나 비용으로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48만 9천 불을 지급을 해서 약 4.2센트. 그래서 토탈 약 12.9센트의 수입을 안고 첫째 주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2,440개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740불인데 오늘 클로즈 가격이 705달러죠.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지금 실현 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11월 21일이 익스파이어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이상 거의 한 40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타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1 밀리언 정도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36,555개의 컨트랙트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클로즈 가격이 175달러죠. 그래서 약 15달러 정도의 수익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6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미실현 수입이 있고 주당 약 5.3센트, 그죠? 5.3센트 정도의 수입을 실현시키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에서는 이번 주 거의 한 10센트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5 밀리언 약 46.9센트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1.4 밀리언 약 13센트 정도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첫째 주에 총 43.6센트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PLTY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룹 C 코니입니다. 코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니가 이번 주 그룹 C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나는데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올린 합성 옵션의 수익은 약 1억 5,800만 불, 약 89센트 정도의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억 2,100만 불의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68센트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와중에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약 40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23센트를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40 밀리언 수입을 받지만 손실이 1억 2,100만 불. 그래서 여기서 한 80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본 손실은 총 45센트입니다. 그러나 합성해서 저희들이 89센트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현재 코니는 43.7센트의 수입을 가지고 주배당 첫째 주에 주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PL 밸런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가 정말 지금 현재 슈퍼스타입니다. 후이가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4주 동안 합성 옵션에서 올린 수익이 무려 7,300만 불입니다. 주당 약 23.69달러의 수입을 합성 옵션에서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자, 커브드 콜에서는 역시 5.6 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봐서 1.82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 1.6 밀리언 돈을 벌어서 약 53.9센트의 돈을 벌었죠.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총 본 손실이 1.2달러 손실을 봤지만 합성 옵션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약 24달러. 그래서 후이는 오늘까지 무려 22달러, 22.4센트, 22.4달러의 주당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주배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달은 빌드맥스의 회계 연도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가 끝이 나기 때문에 22달러 혹은 이전에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받던 손실까지 다 제외하고 만약에 얼마가 남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 펀드가 이번 10월 달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이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주 배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제 PLTW, 오늘 PLTW에 대한 라운드 힐의 분배금 발표가 났죠. 거기서 이번 주에 PLTW에서 2.1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2.1달러가
일주일에 2.1달러면 4주만 해도 8달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후기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PL 밸런스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MSTY는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MSTY가 지난 10월 6일 그리고 10월 7일 410달러짜리를 순차적으로 롤 다운을 했습니다. 합성 옵션을 롤 다운을 했다는 얘기는 큰 손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롤 다운을 통해서 본 손실이 무려 2억 2,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지금 현재 지난 3주 동안 MSTY에서 본 총 합성 옵션의 손실은 2억 2,200만 불입니다. 약 77센트, 주당 77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도 그렇게 썩 많은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돈을 잃었죠.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잃은 MSTY의 커브드 콜에서 잃은 돈이 약 1억 7천만 불. 그리고 합성에서 잃어버린 수익이 약 2억 2천. 그래서 총 3억 2,9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커브드 콜에서 수익을 조금 봤습니다만은 660만 불 수익을 보긴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MSTY는 합성 옵션에서 77센트의 돈을 잃고 위클리 콜에서 34센트의 추가 손실을 봄으로써 총 주당 1.12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내부에 지금 현재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부가 12.98달러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본주가 지금 MSTR이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300달러 겨우 지금 턱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분배금을 지급해 오던 MSTY의 매니저들이 무려 4주 연속의 수입을 없으면서 1달러 이상의 분배금을 지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떨어지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MSTR보다 훨씬 더 빠른 안타까운 상황이 그동안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 분배금으로 바뀌면서 과연 어떤 식의 변화를 시도를 할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SMCY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SMCY 합성 옵션에서 약 주당 75센트의 수익을 냈고 합성 옵션에서 미실현 이익이 4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뭐 4.79달러의 돈을 가지고 주배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난 3주 동안 봤던 손실이 위클리 콜에서 약 3,700만 불, 그러니까 커브드 콜에서 3,700만 불, 1.8달러,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본 이익은 약 36센트입니다. 그래서 SMCY는 지금까지 현재 계산상으로는 67센트를 잃은 것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오지만 여기 미실현 이익이 4달러가 있기 때문에 주당 분배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L 밸런스 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그룹 B 분배금이 나왔죠. 그래서 MBDY, FBI는 51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센트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고, MBDY, PLTY는 79센트, 약 3달러 28센트, 그리고 YMAC은 계산상으로 나온 값은 30센트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20센트였습니다. YMAX도 23센트 계산이 됐는데 실질 돈 나온 것은 14.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NVIDIA PLTY를 가지고 총 10분과 8분이 예상치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까치님께서 또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까치님의 예상은 80센트였는데 79.54가 나와서 무려 0.4센트 차이로 정확하게 까치님이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PLTY는 MyTaste2054님께서 3불 45센트 예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3.2847, 그래서 약 16센트 차이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등은 마이테스트님이 또 이 엔비디아에서도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의 뭐 마이테스트님의 동무되었다. 그리고 라이언 킴님이 또 2등을 해주셨습니다. 3.5달러 예상하셨는데 약 20센트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리고 김경현님도 28센트에서 3등 하셨고, 우리 YB 디비던드님께서 역시 약 1.4센트 차이로 안타깝게 3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예상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오브 페임은 끝을 내고,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 predicted versus actual, 요거를 이제 포맷을 제가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는 것보다 요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 PL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걸로 요렇게 계산을 요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일단 테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9월 29일에서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주죠. 2주 정도 장사를 해서 현재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3.9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이전에 전 사이클, 마지막 전 사이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그때 3억 6천만 불을 벌어가지고 1억 7천만 불 내고 2억 5천2백만 불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분배금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현재 내부에서 이제 녹여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가 나올지는 도저히 제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을 보면 지금까지 1달러 나온 거 빼고 계산을 해보면 에버리지가 54.65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54센트 55센트를 놓고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3.75센트 정도 나올까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예, 요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VDI입니다. NVDI 같은 경우는 10월 6일에서 10일, 예, 지금 일주일 한 주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총 버는 돈이 15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번 주 돈 버는 걸 다 준다. 그러면 요거 나누기 지금 현재 ETF 쉐어 숫자를 해보면 약 13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13센트를 다 줄까요? 근데 이 중에서 0.9%, 아니 90%, 0.9 곱하기 요거 하면 한 12.56센트 정도 나올지 않겠느냐. 이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요것도 0.9를 해보겠습니다. 0.9 곱하기, 자, 그러면 12.38, NVDY 12.56. 근데 요거는 그냥 벌은 거 나누기 ETF 수 곱하기 0.9 해서 12.56이니까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꼭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제발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이 분들이 이 예상치를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 예상을 안 하면 또 오시는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트래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매니저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데이터 내에서 제가 가진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이 기대를 하지는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다음에 PLTY를 보겠습니다. PLTY는 이번까지 약 4.69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면 벌은 거에 90%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죠? 90% 주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39센트입니다. 그래서 39센트가 나올까요? 모르죠. 뭐 39센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39센트 나오면 PLTY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40% 정도, 40% 정도 나오면 뭐 4 곱하기 4 하면 1.6달러니까 뭐 괜찮지도 않느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7달러, 77 밀리언 달러 정도 벌었죠. 그래서 벌은 거에 0.9 곱하기 이거 나누기 ETF 숫자를 하면 39센트 정도 나오네요. 39센트면 그 PLT와 비슷하네요. 39센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9센트를 주면 분배금이 나가는 게 69밀리언, 그리고 약 7밀리언 정도 달러가 돈이 남으니까 뭐 괜찮네요. 그죠? 77 밀리언 벌어가지고 69밀리언을 주니까 뭐 어느 정도 돈도 남겨두고 또 내부도 그렇게 크게 드랍은 안 되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후기를 보겠습니다. 후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전에, 그러니까 7월 21일 이전의 데이터가 제가 없어요. 그때는 트래킹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월 10일까지 총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1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의 돈을 벌었어요. 1억 달러의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를 줬느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 사이클까지만 해도 3,100만 불 벌어가지고 분배금으로 나갔던 게 2,600만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서 5 밀리언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근데 지난 4주 동안 69 밀리언 달러, 거의 6,900만 불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6,900만 불의 돈을 벌었는데, 이걸 벌은 거를 전부 다 계산해 봅시다. 0.9 곱하기 이거 나누기 최소수를 하면 20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 20달러를 4주 동안에 번 거잖아요. 그죠? 4주 동안 벌은 거. 4주 동안 벌었으니까 이거를 4를 나눠줘야죠. 그죠? 위클리를 하려면. 자, 그러면 주당 5달러씩을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20달러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22달러 벌어가지고, 그거의 90%인 20달러를 준다. 그러면 5달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주배당에서 5달러가 나왔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5달러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겠느냐,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2달러 이상은, 2달러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컨버전이 됐고, 주배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PLTW에서 2달러를 줬기 때문에, 최소한 2달러는 줄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벌었잖아요. 우리 20달러의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달러의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 이제 남은 4주 동안 나누어 주면, 뭐 4를 나누든 5를 나누든, 어떤 식으로든 계산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에서 한 5달러 정도? 그죠? 2에서 5달러 정도 주면 좋겠는데,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도, 지금까지 총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분배금을 줬어요. 여기 분배금 하나, 둘, 셋, 넷, 5번을 줬는데, 요 파란색은 그러니까 로빈 후드가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후이의 가격 변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후이보다 당연히 로빈 후드를 사야 되는 게 맞다. 물론 뭐 월배당, 주배당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로빈 후드를 사셔야 돼요. 배당이 없어도 되는 분들은 성장주를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주배당, 월배당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후이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5번의 배당을 통해서 나왔던 배당금이 무려 24달러가 나왔어요. 그죠?
24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4주로 한다 그러면 20달러를 줄 수도 있는데 과연 20달러를 주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20달러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적절히 나눠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은 돈은 그죠? 20달러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20달러 중에 얼마 줄까요? 앞으로 남은 4번. 그러니까 이때가 회계 연도 끝나는 데입니다. 이때가. 이번 회계 연도에서 벌은 돈의 90% 이상은 무조건 이 주주들한테 나가야 돼요. 분배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일드맥스에서 엄청난 소득세를 자기들이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세금을 낼 바야 분배금으로 주주들한테 주는 게 100번 낫죠. 그죠? 그래서 20불은 뭐 주지 않겠느냐. 어카운팅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15에서 20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뭐 주당 앞으로 4주 동안 그죠? 10월 31일까지 해서 뭐 한 4달러씩, 3달러씩 주면 너무 돈이 적고 4달러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5달러 줄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아무튼 뭐 주배당으로 5달러를 줬다, 4달러를 줬다.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MSTY는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문제가 큽니다. 예, 지난 4번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동안에 손실이 옵션 매매 손실이 4억 5천만 불이 발생이 됐어요. 4억 5천만 불의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는데 지급한 분배금의 합은 무려 그러니까 11억 달러, 거의 12억 달러의 분배금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밸런스에서 벌써 1.6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그 내부의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MSTY가 한때 30달러 넘어갔던 MSTY의 이 ETF 가격이 지금 13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 연도에 지금까지 총 벌은 돈은 뭐 이번 주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총 벌은 돈은 3억 2,900만 불에 불과한데 이번 주 걸 빼면 총 6억 5,300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분배금 나간 것은 2.6 빌리언 달러가 나간 겁니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돈을 분배금으로 나간 거예요. 벌어들인 돈의 4배가 분배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지금 뭐 벌써 2 빌리언 달러가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MSTY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물론 MSTR의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배금을 이렇게나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분배금을 남발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게 그게 더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의 어떤 그 레슨을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미래 예측 가능하고 또 어떤 이 ETF의 영속성을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1달러 이하로 분배금 줘도 돼요. 50센트 줘도 돼요. 돈을 못 벌었는데 5억 달러나 돈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1달러 준다고 해서 그 2억 8,600만 불의 돈을 더 녹여가지고 내물해서 무려 한 번 배당에 8억 달러를 갖다가 태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왜 이런 자존심을 세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막 40%의 펀딩이 빠져나가 내부가 깔아앉는 걸 본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MSTI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MCY입니다. SMCY는 아무튼 뭐 이건 얼마 줄까요?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벌써 또 이런 돈이 3억 2,300만 불입니다. 여기서 또 1달러를 주겠어요. 만약 1달러를 주면 그 손실이 2억 8,800만 불이에요. 그죠? 3억 2,300만 불의 돈을 잃어가지고 내부에서 돈이 벌써 내부가 줄었죠. 거기다가 1달러를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센트를 준다. 그죠? 25센트를 준다. 그러면 25센트를 주면 거기 벌써 7,200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또 3억 9,500만 불의 손실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럼 벌써 2.4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손실을 그러니까 3억 2,900만 불 돈 버는 동안에 2.4 빌리언 달러.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거의 8배에, 벌어들인 돈의 8배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걱정됩니다. MSTY.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 MSTY 이 매니저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1달러 나온다 그러면 25센트 나오겠죠. 근데 25센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조금 해서 10센트를 주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좀 개선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자, SMCY입니다. SMCY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은 없습니다. 수입은 약 14 밀리언 달러. 그렇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에버리지를 내보면 약 1.519 곱하기 1.51 나누기 4 그러면 30센트 정도 줄까요? 근데 SMCY는 요 정도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33센트, 30센트 요 정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이 포맷을 좀 더 직관적이고 조금 간단하고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조금 다른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기탄 없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식시장에 폭락이 있었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다반사로 생깁니다. 미국 시장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이 시스템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근데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이런 폭락이 있으면 또 폭등의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